원택 2025년 1분기 실적 보셨어요? 와, 정말 극적인 회복세예요. 작년 상반기에 좀 부진했었는데 4분기부터 살아나더니 이번 1분기에 확실히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요. 네, 1분기 실적 자체는 회복세를 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마냥 좋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OPM 목표치를 30%대로 잡았어요. 네, 30%대. 이게 2023년에는 거의 39%였거든요. 그땐 이례적으로 높았던 거고 지금 목표는 그보다 낮아요. 이건 이제 원택이 당장 이익률을 막 높이는 것보다는 매출을 키워서 시장 점유율, MS를 더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길게 봤을 때 좋을지는 글쎄요, 좀 지켜봐야죠. 아, 그런 전략이군요. 확실히 그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이게 태국을서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2024년 3월에 현지 법인 원택 아시아 세우고 나서 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작년에 태국 전체 매출이 185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벌써 100억을 넘겼대요. 네, 그건 그렇죠. 이건 뭐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써 한 분기 만에 거의 시장을 장악하는 수준 아닌가요? 특히 그 비침습 시술, 통증 저금보 선호하는 트렌드랑 올리지오라는 주력 장비,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현지 남성 톱배우 2명 모델로 쓴 거, 이것도 마케팅 제대로 한 거죠. 태국 성과는 분명히 눈에 띄죠.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원택 해외 사업 전체를 다 끌고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브라질 한번 보세요. 브라질이요? 네. 1분기 매출이 14억 원.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124억 원 벌었던 거 생각하면 굉장히 부진한 거죠. 예전에 그 라비앙이라는 레이저로 막 200억 넘게 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고 올해 목표가 100억 원인데 1분기 실적 보면 이것도 달성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불투명해요. 예. 브라질은 아직 회복이 좀 더딘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굴에서 잘 번 걸로 브라질 부진한 거 겨우 메꾸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미국은 또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 라비앙의 미국 버전 누바덤 있잖아요. 이게 특히 히스파닉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아서 작년에 50억 원도 안 됐던 매출이 올해는 잘하면 100억 원까지도 간다면서요? 거의 2배 이상 뛰는 거잖아요. 네, 누바덤 판매가 늘어난 건 좋은 신호죠. 근데 그건 그거고 원택의 진짜 핵심 제품은 사실 올리기오잖아요. RF 리프팅 장비. 그렇죠. 올리지요. 이게 미국 FDA 허가는 받았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데모 장비 몇 대 들어간 수준? 본격적인 판매는 시작도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경쟁도 치열해서 만약 직판을 하려면 예전에 루트로닉처럼 돈도 시간도 엄청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거예요. 아, 직판은 비용 문제가 크군요. 네, 그리고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피코케어 450 같은 레이저 기술 이전 계약금 80억 원. 이거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지 행정 절차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2분기 안에는 받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게 아직 네. 진출 방식도 결국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현지 파트너랑 합작법인 JV 형태로 가잖아요. SBT라는 회사랑. 이게 뭐겠어요. 중국 시장 뚫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올리지오 NMPA 인증도 이게 원택 영향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좀 폐쇄적이라 올해 안에 될 가능성 한 반반?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와, 해외 시장도 나라별로 정말 온도차가 크네요. 그럼 국내는 어떤가요? 해외 비중을 65%까지 늘린다는 건 국내는 좀 어렵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아시다시피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경쟁은 정말 치열하고요. 요즘 병원들 보면 한 회사 장비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장비 점유율이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아, 여러 브랜드를 쓰는군요. 네, 시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장비 빨리 돌려서 시술 횟수 늘리는 게 중요해진 거죠. 원택 1분기 국내 매출이 작년보다 15% 늘었다고는 하는데 이건 그냥 예전에 안 좋았던 거 회복한 수준이지 여기서 막 더 크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국내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군요. 그래서 그런지 원택도 마케팅에 힘을 빡 주는 것 같아요. 7월 1일부터 국내 최정상급 인플루언서랑 탤런트 모델로 써서 엄청나게 홍보한다면서요. TV, 모바일, 오프라인 다 동원해서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겠죠. 비용이 좀 들겠지만 이걸로 브랜드 인지도 확 끌어올려서 매출을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회사에서는 판관비 늘어도 30%대 OPM 목표는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같고요. 매출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마케팅 강화는 뭐 당연한 수순인데 그 효과가 비용 늘어난 걸 상쇄하고 실제 매출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결국 중요한 건 소모품이에요. 팀 매출이죠. 맞아요. 올리지오 같은 RF 장비나 하이프 장비는 시술할 때마다 그 피부에 닿는 일회용 팁을 계속 바꿔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게 꾸준한 캐시카우가 되는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올리지오가 점점 많이 팔리면서 팀 매출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해외는 이제 RF 장비가 막 보급되는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팀 매출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팀 만드는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라 증설도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건 진짜 좋은 신호죠. 네, 소모품 매출 확대 가능성하고 또 재무 상태는 확실히 원택의 강점입니다. 맞아요. 재무 진짜 탄탄하더라고요. 거의 빚이 없는 무차입 경영이고 현금도 한 800억에서 900억 원 정도 갖고 있다니 뭐 투자할 여력은 충분하죠. 재무 건전성은 좋은데 그렇다고 토탈 메디컬 솔루션 기업이라는 목표가 금방 달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레이저 말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나 아니면 수술용 레이저 쪽은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좀 부족하거든요. 아, 그쪽은 아재. 네, 전문 인력 뽑아서 이제 공격적으로 팔아보겠다고는 하는데 특히 국내 하이프 시장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요. 거기서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포탈 솔루션은 아직 좀 중장기적인 얘기죠.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보면 원택은 2025년에 일단 태국이랑 미국 일부 시장 성장 덕분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재무도 튼튼하고요. 당분간은 이익률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하는 전략인 거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고 브라질은 회복이 더디고 중국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하이퍼 같은 신규 제품 쪽은 아직 성과가 부족하고 이런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택의 이 공격적인 매출 성장 우선 전략, 이게 태국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분명 통했어요. 아주 큰 성공을 거뒀죠. 근데 경쟁이 정말 치열한 국내나 또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 그리고 아직은 좀 미미한 하이포 같은 새로운 제품 영역에서도 과연 이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이 태국에서의 성공 경험을 다른 지역, 다른 제품으로 얼마나 잘 복제하고 또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원택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늠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